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시원한 여름에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는데요. 한편으론 혹시나 나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될까 싶어 나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인가요? 홈카페가 유행이라고 하지요? 저 역시도 이번 주 내내 꽃화분도 사보고 식탁보도 바꾸고 식탁 옆에 그림도 걸어가며 홈카페 느낌을 내려고 노력했답니다. 조금씩 집이 예뻐질수록 스트레스로 가득하던 마음도 시원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홈카페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은 나만의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광교 원더풀 라디오를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소식, 새로운 정보가 가득한 수원시정 소식편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나나 박현신님, 유디 유연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홈카페 인테리어가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이겠죠? 네, 나가지 못 나가니까. 네, 집에서. 그래서 저는 두 분의 홈카페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꾸미셨을까?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SNS나 뭐 아니면은 맘카페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나만의 홈 카페테리어라고 해가지고 막 뭐 그쵸. 약간 발코니 테라스 부분에 뭐 작은 티테이블 뭐 놓고 그렇죠. 예쁜 의자에 화병에 꽃 한 송이 이렇게 아, 올려서 맞아요. 놓으신 분도 계시고 뭐 또 이제 머신 커피 같은 거 머신 사셔가지고 중요하죠. 그 캡슐 뭐 커피 다양하게 드신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은 부럽긴 한데 제가 일단 커피를 못 마시다 보니까 저는 차를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좋은 믹서기를 사셔서 과일을 좀 한번 갈아서 그러게요.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하여튼 같은데. 그런 소식 이렇게 네. 보면은 참 주부들이 부지런하구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도 저는 들고요. 저는 뭐 특별하게 혼자만의 홈카페라기보다는 그냥 커피 한 잔 타서 들고 가갖고 앉아 있는 그곳이 제 카페예요. 그렇죠, 맞아요. 최고시네요. 그럼 우리 명디님은 어떻게 네. 홈카페를 좀 예쁘게 꾸미셨어요? 그러니까 홈카페라고 저도 이제 사실은 베란다에다 좀 만들고 싶은데 저희가 워낙 아이들 장난감이 많아서 놔둘 맞아요, 곳이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 식탁보를 탁 씌우면서 약간 카페 분위기를 내곤 해요, 저는. 아, 그것도 나름 이렇게 작은 소품이나 이런 걸 예. 조금 바꾸면서 그쵸. 같은 공간이 좀 달라지기도 맞아요. 하긴 할 것 예. 같아요. 이제 식탁보를 평상시에 씌워놓으면 애들이 김치 국물을 흘려서 안 되고 제가 커피 마실 때만 예. 혹시 각자 커피 드시거나 뭐 차 드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잔 있으세요? 이거로만 마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게 뭐 모양도 중요하고 네. 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맞아요. 딱 입에 닿았을 때 그 감촉 같은 것도 좀 다르잖아요. 컵마다. 음.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커피잔이 있어요. 저는 입에 담는 감촉보다는 손에 잡는 그 그립감? 네, 그거 그쵸. 때문에 잔을 가끔씩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손잡이가 얇은 영국풍 그런 잔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그냥 두꺼운 거 머그잔 정도 마시다가 오늘은 왠지 막 이러면 이제 잔이 좀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보면은 머그잔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물론 있긴 한데 사은품으로 맞아요. 샀거나 아니면 어디가 오픈할 때 자기네 그 상호명 땡 마크 뭐 있는 이렇게 네. 쌓이는 사실 저는 거. 그걸 별로 구별 안 하고 이렇게 좀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머그컵이 진열되어 있는 걸 딱 했는데 무슨 한의원 무슨 카페 쭉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꼭 이렇게 몇 개씩 같이 있으면 어떻게 커플 세트라도 되면은 괜찮은데 네. 그게 꼭 하나씩 있으니까 저도 다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데 또 버리자니 아깝고. 맞아요.
이상하게 버리면 네. 아까운 것 같아서 쓰긴 쓰는데 네, 맞아요. 홈카페를 완전히 깨는 맞아요. 좀 아까 이제 홈카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홈카페가 자꾸 그러니까 만드시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나갈 집콕을 수가 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번에 알려주실 소식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당연하죠. 네. 네, 이번에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관련된 소식이에요. 아, 코로나. 네,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오고 있잖아요, 문자가.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 환자 알림 문자가 오면은 수원시 SNS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선을 확인하고는 하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들어가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동선 가자면 네. 공개가 나오죠? 네. 느려진 건지 아니면 그 전보다 조금 내용이 좀 단순해진 건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느려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아무리 기다려도 간소해졌죠. 네.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보를 보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확진 환자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안내에 따라서 적용이 된 것이래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중대본에서 네. 예.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뭐 어디는 상세하게 하고 어디는 그렇죠. 좀 간단하게 하고 이게 좀 말이 그런-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화 사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깔리는 게 이쪽에 사시는 분인데 저쪽 동네를 갔어. 그렇죠. 만약에 이러면 음. 이쪽에서 공개하는 정보랑 저쪽 다른 타 시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게 조금 또 달라서 또 맞아요. 헷갈리게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맞아요. 이시 저시 다 들어가 다 보고 틀려요.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중대본에서 이런 게 범위나 방식 같은 거를 아, 예, 원래 정해져 있었군요. 정해줬는데 수원시에서는 이 권고 사항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셨죠. 아, 근데 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별 공개 편차가 더 커지고 이제 저희처럼 시민들이 네. 불안감이 커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원시에서는 중대본에 확진 환자 정보 공개 제도를 좀 변경해달라 건의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는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을 재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맘카페 같은 데 자주 들어가는데 어디시는 벌써 나왔는데 왜 수원시는 막 이래서 막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런 글이 많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수원시가 그걸 제대로 지킨 지킴을 거죠. 지키고 그렇죠. 있었던 맞아요. 거네요. 그래도 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뭐 변경을 상세하지 해달라. 않다. 뭐 맞아요. 했을 것 때 같아요. 상세하게 그러면- 공개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중대본에서 7월 1일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 시행된 제도가 그럼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이제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게 어디까지 공개가 되냐면요. 저도 네. 이거 읽으면서 너무 안 알려주는 거 아닌가. 너무 또 네. 범위가 조금 좁구나. 네, 네. 그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도 이제 읍면동 이하에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무슨 아, 동까지만 네. 나오잖아요. 상세 주소는 네네네. 공개되지 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직장명의 공개가 가능해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동선을 공개하고 또 무증상인 경우도 요즘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무증상자 예. 때문에 사실은 또 문제가 좀 커질 경우도 불안하죠. 있죠. 예,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었으니까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동선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 목록 형태로 이제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네. 주소, 노출일 시 소독 여부를 공개는 하는데 네. 만약에 해당 방문지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데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언제까지 공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로부터 네. 14일이 경과됐을 때까지 네네네. 딱 그때까지만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삭제를 삭제를 하나요? 지난번에 네. 우리 네, 삭제 삭제. 제도에 예, 대해서 삭제 말씀을 캠페인. 네.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차분히 생각하면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밀접 접촉자들은 다 연락이 오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그날 뭐 거기 며칠부터 문자가 며칠 오죠. 사이에 간 사람들 다 하고 나면 음. 그분들이 위험한 분이고 방역이 끝나고 14일도 지났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다는 거는 2차 피해의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불안했던 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동네에서 나왔을 때도 이제 대형 마트가 네. 이제 동선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 상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마트를 이제 그 다음에 가신 분들이 방역에 의해서 이제 문을 닫았다라는 이제 그 카페 소식에 의해서 알게 되는 그래요. 네. 다 알려져요. 굳이 뭐 동생 공개 안 해도 공개를 안 해도 네, 뭐 다 누가 어디 알아요. 방역차가 왔다 갔다더라 맞아. 뭐 이제 그런 네. 것만 봐도 알기는 아는데 근데 그렇죠. 사실 대형마트에서는 접촉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이제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나 여기 갔다 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 같고 그죠 증상이 증세가 있으면 이제 있다거나 바로 그러면 가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를 그렇죠. 받아 아니면 또 보는 게 그 좋죠. 네. 그 확진자가 이제 네. 사실대로 내가 뭐 어디서 누구 시식 코너에서 뭐 시식을 아. 했다 자기의 네. 정확한 정확한 동선을 말하면 이제 그때 있었던 밀착 접촉자를 찾아내는 방법뿐이 없지 않을까. 그런 방법밖에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어디를 들리고 이게 사실 상세하게 기억하기가 쉽지는 쉽지는 않죠. 않을 워낙 것 큰 같아요. 곳이니까 네, 뭐 그리고 카트 또 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요.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다 기억을 갑자기 못하지. 이제 당황을 하다 보면 또 더 생각도 안 날 수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어느 정도의 정보가 공개가 돼서 내가 여기에 좀 갔다 왔는데 좀 이상하다 하면 그냥 선별 검사소로 가서 그냥 검사 받는 게 제일 그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맞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는 곳에 그 사람이 왔다 갈 수도 있고 지금 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마스크 철저히 마스크는 쓰고 필수로 써야죠. 이제 내가 나의 그거를 조금 지키는 그것도 그렇죠.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은 개인이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이나 네. 그런 걸 지켜주면 그렇죠. 내가 거기를 갔다 왔더라도 조금 불안이 덜하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제 네. 변경된 정보 공개 범위하고 또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7월 11일부터 연령, 국적, 거주지, 돈까지 공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지 중에서 이제 신원 파악이 어려운 장소뿐 아니라 네.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장소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심이 됐거든요. 예. 아직 이제 중대본에 이제 수정 요청을 네. 했지만 아직 네. 대답을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예, 먼저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을 시행하는- 하고 나중에 중대본에 수정을 이제 근데 기다리고 사실 있는 상황이죠.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처음에는 어디를 갔다 왔지라고 싶었다가 네. 대충 나오면 이제 막 더 파고들게 되는 그래요, 어딘지 맞아요. 정확한 상호 뭐 아니면은 막 그런 거를 점점 찾게 되고 그 사람이 누구야 막 저쪽 아파트에서 나왔대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혹시 어느 동인지 아세요가 맞아요. 올라오기 맞아요.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뭐 거기 애들 있다던데 걔들이 다니는 뭐 맞아요. 학교가 학교, 유치원, 어디예요? 뭐 막 유치원이 학원까지. 어디예요? 막 점점 집요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집요하고 집요하게. 사생활 침해까지도 그런 것 지금 같아요. 분명히 예. 그 동선과 이제. 상관이 없지만 불안하다는 그것 때문에 음. 그 집안 식구들의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있으니까. 진짜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뭐 내 네. 직장이라던가 네. 뭐 맞아요, 학원이라던가 이런 맞아요. 것들도 다 공개가 되니까 좀 그러면 문제가 이제 되고 그런 있죠. 거에 대한 네. 구체적인 정보 공개 또 대상, 공개 대상이 구체적인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이제 어느 네. 정도 개인정보 침해와 이제 공공정보 이 둘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이제 정보 공개 대상을 확진자의 연령대로 그다음에 성별, 국적, 거주지는 거주지. 이제 구동, 예. 아파트 등 이제 주거 형태까지만 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실제 상세한 주소라던가 구체적인 연령 뭐 35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30대 30. 예, 요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이제 증상 발현이 언젠지 이제 검체 채취를 했는지 네. 입원은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조치 사항 같은 것들 알려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일시는 이제 공개를 하지만 네.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은 일자별 이동 경로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굳이 네. 이제 만약에 혼자 뭐 이렇게 그리고 앞에 뭐 산책을 누구를 했는데 만나지도 않았고 뭐, 아무런 예, 저기가 맞아요. 없을 예. 그 동선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접촉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접촉자에 대한 조치 사항, 뭐 검체 채취 여부라던가 자가 격리를 하느냐 마느냐 요 정도까지는 공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비공개 대상도 네. 왜?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구체적인 연령, 아. 상세한 주소, 그다음에 접촉자 발생하지 않은 일자별 이동 경로. 또 이 외에도 이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들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겠네. 이게 이렇게 지침은 이런데 네. 네티즌 수사대들이
너무 그냥 강력해서. 좀 저는 좀 빨리빨리 정보를 업로드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네.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막 할 필요는 아유. 없는 것 같아요. 이중에 자중을 스트레스야.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네, 이중 저도 스트레스야. 나도 조심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내가 가는 주변에서 곳에- 이제 막 그러면 네. 이게 바깥을 못 그냥 나가겠죠. 네.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맞아요. 불안감이 더 심해져서 그러니까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좀 맞춰서 네. 좀 조금 자제를 좀 하는 맞습니다. 것도 맞는 것 좋겠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침해와 공공정보 이 둘 간의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 수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볼게요. 네. 자, 잠시 우리 노래 듣고 가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언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시정편입니다. 첫 번째도 좋은 소식 들려주셔가지고 네. 유념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소식 알려주셨고 네. 두 두 번째. 번째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여름 오면 네. 걱정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중에 저는 전기세가 정말 그쵸. 걱정이 에어컨. 되더라고요. 에어컨 네. 빵빵.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어컨 뭐 맞아요, 에어컨 맞아요. 하나 안 쓸 틀어서 수도 이제 없고. 내 가족이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거나 그렇죠. 두 명 맞아요. 이상 모여 있을 때만 에어컨을 튼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러니까 장마 오면 제습기도 틀어야 되지, 맞아요. 건조기도 돌려야 되지. 요즘 맞아요, 전기 쓸 맞아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소식을 오, 가져와 봤습니다. 오, 예. 네, 에너지 좋은 줄일 수 있는 소식이네요. 소식? 그러게요. 뭔가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 소식. 어. 예. 먼저 그 수원시 어려운 이웃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네.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이제 사실 이제 폭염 기간 동안 무더위 쉼터 운영이 축소됐대요. 아, 맞아요. 예전에는 네, 무더위 이제. 쉼터가 뭐 노인정인이 이런 데 그렇죠.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그거 붙어 있던데. 무더위 쉼터 뭐 잠정 폐쇄 뭐 이런 거 그렇죠. 붙어 있는 거 밀폐된 봤어요. 공간이다 네. 보니까 네, 모여 있는 게 이제 아주 모여 있는 게 위험하고 네. 사실 또 에어컨 틀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웬만한 휴게실 같은 경우 다 폐쇄가 네, 돼서 그거 봤어요. 붙어 있는 네, 거.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 또 이제 저소득층 더위에 피할 곳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비를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좋은 네.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월 13일에서 31일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사업비가 3천만 원.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600가구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 아, 입니다. 그래요? 네. 구체적 대상이 있을 텐데요. 네, 2019년도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받은 가구가 있대요. 아. 그러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중에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이나 저소득, 뭐 다자녀 가구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올해 이제 동행정복지센터 지원을 받아서 에어컨을 설치한 가구 등등 이제 냉방비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지원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되는 겁니까?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지원 방식을 보면서 네. 너무 잘하네 이런 생각이 그래요? 수원시? 네. 네. 이제 수원시 거주하는 이제 600가구에 한 가구당 1회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하는데 세대별 계좌에 바로 입금을 해드린다고 현금으로. 네. 아, 네. 그렇죠. 사실 이제 현금이 가장 그렇죠. 왜냐면 도움을 전기세 많이 내려면은 받잖아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현금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원시에 이제 몇 개 구가 있는데 장안구에는 161가구, 그다음에 권성구는 201, 팔달구는 154, 영통구는 84가구에게 이제 냉방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고요. 돈은 그러면은 수원시 어떤 재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3천만 원. 네, 맞아요. 사업비 3천만 원이 네. 그 경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수원시에 지정 기탁된 성금이래요. 그러니까 후원금. 민관 민간 후원금. 후원금이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살만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 보면은 이렇게 위에 구석에 네. 어디 뭐 ARS 후원하면 네, 맞아요. 한 번씩 저도 하거든요. 뭐 맞아요. 2,000원, 1,000원 나가게. 아주 근데 작은 돈이잖아요. 네, 근데 부담 없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돈이 어디서 쓰이는 줄 알고 그런 거래라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쵸, 그런 있죠. 분들이 네. 물론 다르게 쓰여져 가지고 뭐 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뉴스에 경우가 나왔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부정적이죠.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면
더 되잖아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런, 불구하고 이런 네. 게 뭔가 약간은 우리가 조금 더 기분을 해야 신뢰감을 될 좀 것 회복을 같아요.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네, 돈들이 도와주는 게 이렇게 필요해요. 쓰이고 있다는 게 널리 알려지면 맞아요. 한 분은 뭐 난 저런 거 싫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아 이게 저소득층 그렇죠. 아니면 소외계층 아니면 뭐 이런 그렇죠. 분들한테 쓰여진다는 이런 소식이 좀 많이 알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이거를 네.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네. 냉방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7월 17일까지 발굴한다고 합니다. 아. 네, 4개 구 사회복지과에서 동별 대상자 명단 취합을 하고 시 복지협력과 그다음에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세대별 냉방비 지원을 7월 31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네. 예,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네,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챙겨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소식을 알려드리는 요 시점에서는 조금 촉박한데 이미 행정복지센터에서 네, 요 그렇죠.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게 시행되면서 바로 아마 연락을 그렇죠. 개별적으로 예. 하시거나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알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이제 지원 사업 하는 데서 좀 봤거든요. 아, 그랬더니 네, 다행이네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깜빡하고 날짜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날짜 잘 기억하시고 꼭 네, 꼭 지원금을 지원 받으셔서 받으셨으면 시원한 좋겠습니다. 여름을 나시길 네. 바랄게요. 네. 자, 저희 잠시 노래 듣고 가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시정편입니다. 네. 자, 아까 전에 그러니까 네.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세 네. 지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저소득층 네. 지원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렇죠. 네, 또 저희가 찾아오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올해는 또 폭염도 있다고 하니까. 네. 네.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혹시 다른 소식 없을까요? 네,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지요. 네, 그 수원시 민간 부분 에너지 절약 문화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가 연계해서 네. 관내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보조금 지원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 에너지 효율 개선사 뭐 이렇게 뭐 태양열 네. 같은 거 설치하고 막 이러는 건가? 그런 뭐죠? 거,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내용이 공동주택이면 뭐 아파트나 그렇죠, 뭐 아파트. 연립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내용은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맞네요. 그다음에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태양열은 아니네.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네. LED 조명 교체. 그렇죠. LED 조명이 승강기 있는데. 회생 네. 제동 장치 설치 지원 사업. 아, 네네. 예. 그럼 설치 지원금은 다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많이 좋지요. 지원을 해주시죠. 예. 네. LED 조명 교체 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순 공사비의 30%, 그러니까 최대 1,000만 원까지 수원시에서 지급을 해주시고요. 네. 한국전력에서는 이제 전략 절감분을 이제 좀 계산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 1억의 네. 지원금을 아. 예, 산정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지원 조건이 이제 기존 대비 에너지 절감률 40% 이상의 제품을 설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 기자재 또는 효율 1등급 LED 설치 시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 그렇구나. LED는 안 되고 에너지 절감이 높은 제품들을 그렇죠. 설치하는 실제적으로 조건이군요. 에너지가 이제 절감이 돼야 네. 이 에너지 효율 개선 그렇죠. 사업인데 그래도 그렇죠. 예. 바꿨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렇지. 안 되니까 맞아, 효율적인 맞아. 걸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그럼 또 이걸 아무 다 저기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음. 지원 대상도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지원 대상이 있는데요. 그 LED 조명 교체 지원 같은 경우는요. 수원시에 소재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고일 기준 사용 승인일이 4년 이상 경과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 아파트 뭐 예. 빌라도 조금 큰 빌라라던가 그렇죠. 주택단지에 그렇죠. 있는 네. 저기들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100세대 이상이 돼야 네. 되니까요. 그다음에 향후 10년 이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이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LED 말고 승강기요. 네. 그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의 경우에는요. 공동주택당 최대 10대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아. 수원시와 한국전력에서 각각 대당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렇구나. 이제 유의할 점은 네. 최근 5년 내에 안전 검사 결과 중대한 사고나 고장 발생 이력이 있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그건 빨리 승강기를 고쳐야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원받을 때가 아니에요. 좀 위험하니까. 승강기 굉장히 네. 위험한 거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지원받아서 이거 할 때가 아니네. 승강기 맞아요. 고쳐야지. 승강기 빨리 고쳐야죠. 네. 고치고 나면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의 지원 대상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원시에 소재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완공한 공동주택 그리고 수원시 소재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에요. 이번엔 15층 이상. 아까는 100세대 이상, 이번엔 15층 이상. 그다음에 향후 10년 이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근데 이게 지금 들어보면은 뭐 네. 공동주택이고 뭐 100세대 네. 이상 이런 거 보면 개인이 신청은 하는 건 아닐 것 건데. 같은데 네. 이걸 맞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저희가 신청 그 서류를 보니까 그 입주민 대표 회의 결과 내지는 입주민 몇 %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서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통해서 기한 내에 그럴 것 접수를 같아요. 하셔야 될 것 아, 예. 같고요. 접수 기간이 이제 7월 8일 수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거든요. 네. 표현 제출을 통해서 되는데 접수 마감이 그러니까 8월 14일 18시 도착분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좀 서둘러서 네.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접수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팀 에너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 그렇죠. 주소죠. 예, 이것은 다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 네네. 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제 수원시 담당자는 031-228-3278 한국전력 네. 담당자는 031-230-8452나 81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입주자 네, 대표 입주자 회의라던가 그렇죠. 뭐 예. 동대표님이라던가 네. 계시면 귀 쫑긋 네, 세우시고 우리 아파트가 해당이 될 것 얼른 같다 신청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른 문의를 하시거나 뭐 네. 시청에 연락해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지금 명대님이 알려주신 번호로 해서 네.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이제 이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3차 모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별로 안 남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산이. 예산액이 총 5천만 원인데 자녀 예산은 60만 원, 2,960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빨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님들. 네, 입주자 네. 대표님들, 네, 우리 동 대표님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네. 신청하셔가지고 네. 에너지 효율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이게 에너지 효가 우리가 절약을 막 해야 쓰는 것 되잖아요. 때문에 예. 뭐 대기 환경도 오염이라던가 환경 파괴되고 오염이라던가 이런 게 하니까.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아우러져서 코로나 같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자연 재해나 이런 게 환경적인 것도 상당히 큰데 그렇죠. 할 수 있을 네, 만큼 우리가 최대한 조금 줄여야죠, 저희가. 네. 줄이고 아끼고 할 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오늘의 이 시원한 수원 시정 소식 네. 어떠셨나요, 두 분? 아, 너무 알찬 정보를 너무 알찬 또, 정보였던 것 네, 같고 제공을 알찬 해주셔서. 네 코로나 네. 그 확진자 동선 공개에 네. 대해서 사실은 저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수원시 느린 거야? 뭐 왜 이렇게 좀 동선 그쵸. 공개가 이래? 막 그런 부분도 저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수원시가 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너무 잘하고 네, 있었던 사실은 거죠. 지침대로 네. 잘하고 네, 있었던 네. 거라는 게 또 네. 알게 된 소식인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네. 코로나19 수원시 확진 환자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을 재변경했고요. 네. 수원시 어려운 이웃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가 연계한 2020년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3차 모집 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초복이 이제 지났잖아요. 어제가 네, 초복이었는데 어제가 초복이죠. 앞으로 이제 점점 더워질 텐데 수원시정 소식은 아닌데 경기도 소식 하나 짧게 알려드릴게요. 아, 네. 또 네. 있나요? 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네. 짧네요. 네, 그러게요. 이 두 분도 어린 시절에 가족이 함께 산에 가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수박 둥둥 띄어 먹었던 기억 있으시죠? 네, 맞아요. 어린 시절이 네. 아니라
근데 코로나 조금 이전에는 커서 얼마 전에도 했었던 아, 것 진짜요? 같아요. 네. 예. 너무 아쉬워요. 계곡물 어. 진짜 차갑고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해외여행이 힘들어진 지금 네. 경기도가 불법 시설 철거 등으로 깨끗해진 도내 청정 계곡을 대상으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두 분 빠르십니다. 네, 그 계곡에 막 네. 무분별한 그런 이상한 식당들 뭐 싹 정리한다는 거 네. 한번 그런 뉴스는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홍보 영상 제작도 하시고 아, 더불어서 이제 계곡 주변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소개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름방학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경기도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운 뭐, 곳이겠죠. 포천? 수원 뭐 아니더라도 맞아요. 뭐 포천, 포천. 용. 예. 포천 뭐, 들어가나요? 네. 네, 포천 백운계곡. 아, 예, 네. 여기 가보시면요, 뭐 한가원, 평강랜드, 국립수목원도 있고요. 좋죠. 예. 진짜 포천 좋더라고요. 가평? 그쵸. 그다음에 가평, 아, 그렇죠. 가평, 어비계곡, 네. 양평, 뭐 그렇죠. 양주, 양주. 예. 아, 양주에 제가 예전에 가봤었는데 이 근처에 송암 스페이스 센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이들 뭐하는- 데리고 송암 가기가 스페이스 참 센터. 좋더라고요. 예. 그 외에 계곡에서 즐기는 가족 단위 체험이나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관광 홍보관도 이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제 함께 여름방학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게 세워야 되고 많이 제약이 있긴 네, 하지만 맞아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요런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지키면서 이렇게 할 네, 수 있는 하면 야외 활동은 하면 좋을 것 할 수 같아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신나고 행복할 수는 없지만 일상 속에서 작더라도 행복한 일은 매일매일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누군가에게 내 목소리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음에 행복함을 느꼈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광교 원더풀 라디오가 작은 행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광교 원더풀 명디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